집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집합 관련된 다양한 용어들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집합이라고 하는 아이는 주어진 조건에 따라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대상들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하고, 그때 그 대상들, 그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를 우리는 원소라고 할 거예요. 집합은 이렇게 대문자로 표현을 하고요. 원소는 이렇게 소문자로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수학적인 기호를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원소 A라고 하는 아이가 이렇게 집합 A에 속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때는 우리가 이런 기호를 사용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원소 A가 집합 A에 속한다. A는 집합 A의 원소이다. 이렇게 나타낼 것이고, 그 다음에 속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B가 집합 A의 원소가 아니야. B는 집합 A에 속하지 않아 라고 하면 이렇게 포함 여부를 나타내는 이렇게 생긴 기호에다가 이렇게 짝대기를 그어서 표현을 하면 됩니다. 그럼 한번 우리 문제 1번 보면서 확인을 좀 해볼까요? 우리가 집합인 것을 모두 고르고 집합인 것은 원소를 모두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안전한 장소의 모임, 안전하다라고 하는 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0의 약수의 모임이다 라고 하면 한번 해볼까요? 원소를 한번 구해보면 10의 약수 1도 있고 2도 있고 5도 있고 10도 있고, 그래서 이 아이는 이 집합의 원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방정식이 주어졌고 그 해의 모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이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는 x는 0, x는 1이라고 이렇게 두 개의 원소 0하고 1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루트 3이 가까운 값들의 모임이다. 가깝다라고 하는 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집합에 해당되지 않고 두 개는 집합에 해당이 돼서 원소를 구해보았습니다. 집합의 다양한 표현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집합은 집합에 속하는 모든 원소를 이 집합기호 안에 나열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원소 나열법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10보다 작은 자연수 중에서 3의 배수의 집합이라고 하면 이렇게 3하고 6하고 9가 있는데, 이걸 집합기호 안에 우리가 원소가 보이도록 이렇게 나열을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건제시법입니다. 교재 정리된 부분이 틀려서 이제 보겠습니다. 조건 제시법이라고 하는 건 원소를 대표하는 문자를 하나 써주시고 바라고 한 다음에 이 원소가 만족하는 공통된 성질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을 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벤 다이어그램은 집합을 나타낸 그림인데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6하고 7하고 8하고 9 이렇게 했을 때 커다란 원을 그려놓고 가운데 이렇게 집합 기호를 써요. 그 다음에 이렇게 원소를 동그란 그림 안에다가 넣어줘서 표현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세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개수를 센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유한할 때 우리가 세게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NA라는 기호를 통해서 A의 원소, A라고 하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이야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좀 특이하게 공집합이라고 해서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이 있어요. 기호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동그라미를 그리고 이렇게 사선을 그리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공집합 표현하는데, 방금 배운 우리가 집합의 원소의 개수 기호의 도움을 받자면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소가 유한계인 집합을 유한집합이라고 한다. 공집합은 유한집합으로 생각을 하고 원소가 무한히 많은 집합을 무한집합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인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리는 이제 두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A를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하고 기호를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집합 간의 포함 관계를 나타내는 기호라는 거.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하면 이런 상황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A가 집합 B의 부분집합이 아닐 때는 이렇게 짝대기를 그어서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주의사항이 있는데, 모든 집합은 자기 집합의 이제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 되고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기호로 표현할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집합의 포함관계를 밝혔으니까 서로 같은 집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떨 때 되냐면 A라고 하는 집합의 모든 원소가 B의 원소이고 B에 이제 속한 모든 원소가 A에 다 속할 때 그때 우리는 서로 같다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호를 쓰는데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그 다음에 B 역시 A의 부분집합인 경우에 대해서 됩니다. 그 다음에 같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이렇게 짝대기를 그어서 표현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진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진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A가 집합 B의 부분집합인데 A와 B가 서로 같지 않을 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생활 용어에서 진짜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떠올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가 B의 부분집합이지만 A가 B와 같지 않을 때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